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요즘에 방송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만 안 하면은 이게 약간 뭔가 불안하고 막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이 방송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갖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 최근에 7월 1일에도 급락을 했죠. 이게 굉장히 사실 좀 실망스러운 하루였는데 이게 엔솔발 뉴스에 이어서 어떤 원인들이 있을지 막 제가 자문해보기도 하고, 뉴스도 찾아보기도 하고, 리포트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지만, 사실 뾰족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어요. 다만, 그,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들은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사실 또 막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사실은 뭐 하루하루를 정확하게 하루도 아니죠. 사실 뭐 이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쉽게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장기 투자자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많이 이렇게 흐름들을 겪어왔지만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지만 사실 이번 장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노이즈가 큰 노이즈 없이 물론 매크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해왔고 또 근본 없이 이렇게 며칠간 최근에 떨어진 것들은 물론 이제 매크로가 급락을 해왔던 것들에 대한 키 맞추기라고만 할 말은 없지만 음,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로 뭐 악재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좀 당황스럽고 좀 피곤하고 뭐 스트레스가 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섣불리 이렇게 의견을 낸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담담하게 제 주말에 좀 생각했던 것들을 음, 좀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테슬라가 제가 근본적으로 배터리를 투자하게 된 근본 모체가 되는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뭐 위기 상황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는 장세였다. 그래서 엔솔발 뉴스에 대해서는 좀 전에 김현수 위원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지만 이제 ROIC라고 해서 이 뒤에 한번 소개를 시간이 되면 해드리겠지만 배터리 산업 자체가 이렇게 고마진 그런 섹터는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가 뭐 셀 회사라고 해봤자 10% 이익 정도밖에 못 내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IT 같이 뭐 15% 이상씩 내는 그런 산업도 아니고 이렇게 마진이 10% 이하로 지금 뭐 5, 6%밖에 안 나오는 산업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돼봤자 10% 정도밖에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마진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엔솔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에 대해서 이런 스타트업체 리비안, 루시드 이런 애들한테 좀 더 보장을 받는 협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로 지금 최근 하락이 설명되진 않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볼 뉴스여가지고 리포트여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새롭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새로운 건 아니죠, 사실. 양극재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나 여러 가지 제가 사실 이 원인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앞으로 더 빠질지 아니면 뭐 더 제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뭐 극단적으로 일부 매도를 해야 될지 그런 사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더 사는 입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디가 좀 더 바닥일지 어떤 악재인지를 좀 판단하려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좀 크리티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양극재 판가 급락이 사실 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 2분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이런 게 NCM 저희가 하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N이 그동안 저희가 리튬이 워낙 많이 올랐었고 리튬 가격이 막 지금 천정부지다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어, 니켈이 저희 3원계의 제일 중요한 니켈 가격이 완전 폭등했다가 지금 이제 급락해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이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쭉 지금 우상향 정도 스탠스예요, 사실은. 근데 이때가 사실 비상식적이었던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지금 우상향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급락한 부분은 이게 사실 급락, 결과적으로는 급락도 좋지 않고 급등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재가 판가가 전가를 되고 있는 그런 진짜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오히려 더 수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고, 왜냐면은 원자재가 올라가면 그것들을 다 셀 회사에 전가를 하고, 셀 회사는 이 OEM에 전가를 하고,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그만큼 이제 매출이 그만큼 올랐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처음에는 급등했을 때는 야, 이거 너무 급등해서 이거를 전가가 될 거야 이렇게 해주다가 결국은 전가를 받고, 그 계약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뭐 평소보다 10% 20%씩은 더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더해서 환율까지도 더해져서 30% 40%는 이제 그 자기의 근본 경쟁력 외에도 더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매출이 올라는 만큼 그 마진은 어느 정도 더 영업이익률은 주는 부분이 있겠죠. 사실 그래도 이런 기술주는 이런 매출의 외형의 그 성장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증권가의 호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급락하니까 영업이익률은 좋아지겠죠. 영업이익률은 좋아지겠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매출은 좀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원자재 판가를 또 낮게 전가를 하니까. 사실 이런 구조가 되면은 제일 좋은 회사는 OEM과 잠시만요. 또 펜이 안 나오네요. OEM과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좋겠죠. 왜냐면은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소비자한테 최대한 전가를 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걸 안 내리고 그 수혜를, 원자재 값을 얘네들 배터리 셀 회사한테 낮게 받아 최종 그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한테는 전가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좀 더 이런 납품 받는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는 사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회사의 제일 좋은 구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양극재 판가 원자재 값이 급락하는 것은 뭐 어떤 게 좋냐라고 그 시장에서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외형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의견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비록 영업이익률과 영업이익은 큰 차이는 없더라 한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게 더 좋은 길이긴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워낙 지금 사실 NCMA 그 양극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3원계 대비해서도 LFP 대비해서도 더 많이 이렇게 피해를 받아왔었는데, 근데 다만 다행히 요즘에는 더 리튬 가격의 비중이 더 큰 3원계 말고 LFP가 더 타격을 받고 있고, NCM 저희 3원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서 이런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야, 이거 외형 빠져서 이거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결국은 수요가 전기차에 대한 수요, 배터리 3원계에 대한 수요가 더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원자재는 급등하면 결국은 또 뭐 조삼 못 사고 이렇게 좀 스테이블하게 조금씩만 올라주는 그런 구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와중에 저희 뭐 3원계에서 좀 더 그 기술 경쟁력을 발휘해서 더 뭐 4680 같은 대용량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정 개선을 통해서 더 가격을 낮추는 그런 구조가 저희 전기차 섹터 전체에는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조금 뭐 시장의 노이즈가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제일 한편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이게 좀 더 가시화된다면 제일 큰 영향이 있다고, 메가톤급 영향이 이것 때문에 요즘에 좀 더 빠졌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뭐 정확하게 지금 저도 뭐 투자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그 미국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완전히 딱 붙어서 지금 새로운
다극 시대를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사실 요즘에는 좋지 않은데 반대로 지금 브릭스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 서방과 미국과 잠시만 이렇게 그림을 설명드리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미국하고 지금 EU 이렇게 합해져 있는 상황이고 어, 중국하고 러시아랑 지금 붙어 있잖아요. 여기다 지금 점점 사실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안 좋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중간에서 이 양자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저희 이번에 나프타가 아니라 나토 회의 때 저희 나라가 참석을 해가지고 중국이 강한 어, 경고를 했죠 우리나라에게. 그래서 사실 우리 중국이 지금 배터리 업체로 보면 이런 것을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세계 정세를 떠나서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지금 원자재를 전구체를 전부 다 중국에다가 지금 공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중국이 극단적으로 사실 저는 극단적으로 할 이런 예전에 뭐죠 그 등유에 뭐 이렇게 넣는 거 그 경유에 넣는 거 그런 것들도 얘네들이 좀 더 뭐 장난도 쳤고 했지만 중국 원자재를 급격하게 꺾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단해버리면 우리나라는 거의 사무계 배터리를 만들지 못하죠. 그만큼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최악의 아킬레스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갑자기 끊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엮여 있는 것들이 아니고 미국과도 EU와도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는 그런 공급 사슬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요즘처럼 극단으로 그 세계 정세가 치닫게 되면 중국 러시아가 완전히 좀 더 극단으로 이렇게 뭉치게 된다면 사실 이런 리스크는 예전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때처럼 1%도 안 돼라고 했지만 그런 확률이 사실 조금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완전 메가톤급의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뭐 이렇게 사실 또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싸우면 뭐 LFP 배터리가 그만큼 유럽하고 어디죠? 미국하고 이렇게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뭐 이렇게 공장도 못 짓고 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효과지만 너무 또 사이가 안 좋게 되면 이런 리스크까지도 또 조금 더 커지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다 진짜 이렇게 적당히 돼야지 양극재 판가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돼야지 괜찮지 극단으로 치닫으면은 뭐 장점 단점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거고 이 미국과 중국과도 적당히 되면은 이게 니네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에 못 파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지만 너무 또 극단으로 치닫으면 원자재까지 또 리스크가 발발하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극단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뭐 뚜렷한 건 없습니다. 지금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크로 때문에 그렇겠다 뭐라고 뭐 인지를 하고 이렇게 제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또 테슬라 주말에 또 다행히 이제 또 월요일 날 또 내일 이제 시장을 앞두고 있는데 또 테슬라가 또 시장 발표를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 26만 대 여기 보시면 딜리버리가 25만 4천 대, 25.5만 대 정도 됐었는데 시장 컨셉은 옛날에는 처음에는 이게 위기가 이 테슬라 위기가 상하이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았어 29만원 30만까지도 예상했지만 실제 컨셉은 26.5만인가 그래서 컨셉 대비해서 조금 안 나왔습니다. 5% 정도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대세 지장은 없고 앞으로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이게 뉴스들이 다 안 좋게 나오죠. 미국 뉴스에서는 테슬라가 광고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향후에 더 광고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언론에는 두드려 항상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중국 때문에 안 좋은 거는 다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6월은 사상 최대 테슬라 역사상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또 뭐 서비스 멘트까지 해줬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분기 악재가 이제 뭐 다 반영돼가지고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엉망진창 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나스닥도 그랬지만 다만 이렇게 테슬라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 상하이 샷다운은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반도체 수급 문제야 다 같이 똑같이 겪는 예상됐던 부분인 거고 이렇게 악재가 터져서 돌발 악재가 터져서 상하이 샷다운이라는 것들은 없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잘 버텨주면 배터리 대장주인 테슬라가 잘 버텨주면 전체적으로도 좀 그래도 훈풍이 더 오래 갔었을 텐데 이런 돌발 악재가 항상 있는 것은 기업의 섭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악재 없이. 그래서 뭐 월요일에는 금요일에는 또 미국 장도 괜찮았고 또 뭐 하루하루 지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지만 또 우리나라 월요일도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지켜보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뭐 뚜렷하게 뭐 당연히 제가 뭐 리딩 방송도 아니고 하지만 이런 제 고뇌를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게 제 구독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제가 사실 뭐 무조건 유적인 위로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당장 뭐 하락했으니까 내일 또 오를 겁니다. 내일은 반등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을 사실 제 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또 싹싹 입 씻고 뭐 다른 거 얘기하고 하면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진 않고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매크로에 좀 기대야 하는 상황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도 어쩔 수 없이 투자자니까 좀 제 사심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앞으로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주말 또 잘 쉬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 화이팅 하시죠.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이렇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는 그거는 안 보여드려도 어차피 그렇게 대사에는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